여러분 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치과의사 김학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 때문에 인상 찌푸리시는 분,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서 밥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분들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단돈 1,000원짜리 소금만으로 싹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이 아프면 비싼 치약이나 값비싼 가글액을 사서 쓰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얻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에이, 소금물 가글? 그거 나도 아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방법은 틀렸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면 오히려 잇몸 건강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의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잇몸이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고름이 나오는 심각한 치주염 상태였습니다. 아침마다 입안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하기도 꺼려질 정도였죠. 치과에서는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권했지만 비용도 부담되고 치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올바른 소금물 가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잇몸의 붓기가 가라앉고 피가 나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입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분은 단돈 몇천 원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 줄은 몰랐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과 실천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의 잇몸은 5년 안에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 멀쩡한 치아까지 흔들려 치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임플란트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보통 잇몸이 아프거나 입 냄새가 나면 어떤 것부터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치약을 바꾸거나 구강 청결제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기능성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런 제품들을 쓰시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이 오히려 구강 내 유익균까지 모조리 없애버려서 장기적으로는 구강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잇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비싼 치약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치약의 효과가 정말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세균이거든요. 구강 내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세균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삼투압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금물 가글이 바로 그 핵심이죠. 하지만 아무 소금물이나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금을 그냥 물에 녹여서 가글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금의 종류, 물의 온도, 농도와 그리고 가글하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소금물 가글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 가글하면 잇몸이 붓고 아플 때 잠깐 하는 응급처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소금물 가글은 꾸준히 실천하면 잇몸 염증을 예방하고 치주염 진행을 늦추며 입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황금 비율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소금물 가글을 제대로 하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계속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첫 번째, 소금의 종류와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금을 사용해야 할까요? 굵은 소금, 가는 소금, 천일염 등 죽염 종류가 정말 많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제염을 사용하는 겁니다. 정제염은 불순물이 적고 순도가 높아 구강 내에 해로운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흔히 식탁에 올려놓고 쓰는 가는 소금 있죠?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일염이나 죽염도 좋지만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제염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입니다. 너무 짜게 하면 오히려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줘서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농도는 0.9% 생리식 염수와 비슷한 농도입니다. 이걸 집에서 어떻게 만드냐고요? 아주 쉽습니다. 물 1컵 약 200ml에 소금 1티스푼 약 2g을 넣고 잘 녹여주시면 됩니다. 이 비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비율을 알려드리고 잇몸 치료를 시작한 한 6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잇몸이 너무 약해져서 양치질을 할 때마다 피가 났는데 이 황금 비율 소금물로 가글을 시작하고 2주 만에 잇몸에서 피가 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치과에서 잇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는 소견을 듣고 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물의 온도와 가글 시간입니다. 소금물을 만들 때 어떤 물을 사용하시나요? 대부분 찬물에 소금을 녹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가운 물은 소금을 잘 녹이지 못하고 또 구강 내 온도와 차이가 커서 오히려 구강 내 환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약 35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이면 소금이 훨씬 잘 녹고 구강 점막에 부드럽게 작용하여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글 시간입니다. 소금물로 10초에서 20초 잠깐 가글하고 뱉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소금물의 삼투압 현상이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고 잇몸 염증을 완화시키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총 1분 정도 가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에 소금물을 머금고 왼쪽 볼, 오른쪽 볼 윗니, 아랫니 순서로 소금물이 구석구석 닿도록 꼼꼼하게 헹궈주세요. 특히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잇몸 통증에 시달렸는데 미지근한 소금물로 매일 밤 가글을 하고 나니 아침에 입안이 훨씬 개운하고 잇몸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잇몸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드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세 번째, 가글 횟수와 시기입니다. 소금물 가글 하루에 몇 번 해야 할까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소금물은 구강 내 좋은 균까지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양치질 후와 자기 전입니다. 양치질을 하고 나서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칫솔이 닿지 않는 곳에 세균까지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가글을 하면 밤새도록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훨씬 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세 가지 방법 전혀 어렵지 않죠? 이 간단한 방법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구강 건강이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치과에 가서 비싼 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보너스 팁과 함께 꼭 피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물 가글이라도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에 실천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루 2에서 3회 양치 후와 자기 전에 소금물 가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하셔야 한다면 자기 전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밤 동안 구강 내 세균은 활발하게 증식하므로 자기 전에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금물 가글을 하고 나서 맹물로 다시 헹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가글 후 맹물로 헹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성분이 구강 내에 남아 삼투압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찝찝하더라도 최소 30분 정도는 맹물로 헹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물에 식초를 섞어서 가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살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인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산성이 강한 식초는 치아의 범랑질을 부식시켜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소금물과 식초를 섞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1컵에 소금 1티스푼의 황금 비율을 기억하세요. 둘째, 미지근한 물로 총 1분 동안 꼼꼼하게 가글하세요. 셋째, 양치 후와 자기 전에 하루 2에서 3회 꾸준히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가글 후 맹물로 헹구지 말고 식초를 절대 섞지 마세요. 저는 4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진작에 알려드릴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구강 건강은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잇몸 통증과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소중한 내 몸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건강한 웃음을 되찾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많이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